안녕하세요. 청소년 상담사 3급 발달 심리 강의를 맡은 유소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이제 이번 해 시험 보실 청소년 상담사 3급의 발달 심리학 공부를 같이 좀 해 보도록 하실 건데요. 먼저 이제 오늘은 이제 OT 시간이라 간단하게 발달 심리가 뭔지 이런 것들,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이 좀 어땠었는지 예년에 이런 것들 좀 얘기 나누고 오늘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발달 심리라고 하는 부분은 요걸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되냐면, 발달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라는 느낌이 좀 오시나요? 그죠?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그죠. 한 청년 되는 한 30살 요 정도까지 쫙 이게 뭔가 발달이 이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때까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,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된 그 수정부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냐? 죽음까지 전생에 동안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 양상 과정을 바로 발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. 실질적으로 그 이제 시험에서도 발달은 뭐 언제까지다 이런 표현으로도 해서 이제 골라내는 걸로도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게 죽을 때까지의 어떤 전 과정을 포함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승적인 부분으로만 발달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강되는 느낌, 퇴화되고 노화되고 이러는 부분도 다 발달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변화되는지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을 발달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제 심리학이 이제 문과 쪽에 있다 보니까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고개를 갸우팅하실 수 있는데요.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연구가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는 학문입니다. 그래서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. 그래서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수업에 보면은 그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과학적인 연구 방법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 챕터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시면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내기에서 태어나서 영아기,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, 뭐 청년기가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. 포함이 되고요. 성인기, 노년기 이렇게 해서 전체 과정들을 다 우리가 훑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발달 심리 이제 영역들을 보면, 그러면 저러한 전 과정들을 다 보는데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냐면, 지각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운동, 그다음에 인지, 도덕성, 사회성, 정서 발달,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저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이제 좀 보시면은요, 목차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발달 심리 처음에 이제 기초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발달 심리학이 도대체 뭔지 개념들을 좀 알고 갈 거고요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, 그리고 이제 발달 이론들, 프로이드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발달 이론들 학자별로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나서 발달 심리학에서 이제 수로 쟁점들이 있어요. 뭐 유전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뭐 이런 것들, 뭐 연속적이냐 아니면 연속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쟁점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넘어갈 거예요.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. 그리고 나서 발달에 대한 이제 전생애적, 이제 요거는 각 시기별로 들어가서 볼 거예요. 영아 때, 아동기 때, 청소년 때, 그 다음에 성인 노년기 때. 그래서 각 시기에서의 여기서 말한 이러한 운동, 지각, 뭐 사회성 이런 것들, 정서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발달 이렇게 영역별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유전과 뱃속에서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, 영유아기의 뇌 발달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신체 운동, 그다음에 인지, 성격, 사회성, 그다음에 정서, 도덕성 이런 것들을 또 따로 구분을 해서 보는 걸로 해서 이 발달 심리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목, 이제 이 단계에서 예전에 그 출제됐던 거를 조금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은요, 발달 심리의 개념과
특징 여기에서도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뭐 많이 나왔던 경우에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었었고요. 16년, 17년에는 좀 문제가 이쪽에선 출제는 되지 않았고요.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에서도 한 문제 정도 뭐 이렇게 좀 나왔던 게 예년의 추세입니다. 그다음에 발달 이론 및 발달 심리학의 주요 쟁점 같은 경우에 여기는 굉장히 단골 손님이에요. 여기는 4문제에서 많게는 한 7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론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해요. 왜냐하면 생소한 용어들이니까. 그렇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조금 읽어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전생의 접근으로 보시면은요. 아무래도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죠.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가장 비중이 높겠냐? 바로 청소년기가 되겠죠. 여기가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. 그리고 아동기가 좀 출제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발달 영역 쪽으로 좀 가보시면은요. 유전하고 태뇌 영유아 뇌 발달, 여기가 또 문제가 한 2-3문제 정도씩은 좀 나왔던 편입니다. 그리고 신체와 운동 발달 같은 경우는 조금 들쭉날쭉한데 안 나왔을 때도 있고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던 추세였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좀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성격 및 사회성 발달, 여기도 조금 들쭉날쭉은 하지만 1문제, 2문제 정도 문제가 좀 나왔었던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서와 도덕성 발달, 여기가 좀 문제가 많이 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. 특히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7문제나 출제가 됐었고요. 예년에 그 전해 보면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좀 출제가 됐어요. 그러니까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정신병리 쪽, 여기도 한 14년도, 15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4-5문제까지 출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. 한 2문제 정도씩 이렇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는 시험에 최적화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뭐 물론 이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내가 끝없이 파보기로 한다 그러면 정말 끝없이 공부할 게 많지만 우리가 다 그거를 소화하고 갈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뭔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공부 방법을 좀 채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공부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사실 어디에서 뭐 문제가 나온다 이거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임박해져 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졌다라고 할 때는 확률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전략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람에 대한 연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. 재미있는데 어려워요.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생소한 것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100% 아주 이해하고 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시험 보는 거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적정선을 좀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어떤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용어를 명확하게 단어의 뜻을 알고 갈 때와 모르고 그냥 갈 때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제가 최대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포커스를 그쪽에 많이 두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한 어떤 이해는 좀 충분히 저랑 수업하시면서 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좀 해서 저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제 전체 강의 또 저하고 발달심리 쭉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답 달아드리니까요. 공부하다가 이건 잘 안 나오더라 찾아봐도 뭐 이런 거 나오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 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부터 저희 이제 1강 차근차근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